장사하고 싶으면 돈이나 내. 니들이 사람 새끼들이냐? 할매, 이제 끝장이야. 할머니한테 사과하는 게 어때? 하하, 이 여자는 또 뭐야? 지금부터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새벽 5시 남산시장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0년 된 이 재래시장은 부산 서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죠. 좁은 골목 사이사이로 상인들의 부지런한 손길이 움직이고 싱싱한 채소와 생선 냄새가 어우러져 활기찬 아침을 알렸습니다. 김복래는 78세의 나이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채소 가게를 준비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고 손님들과 흥정하는 목소리는 우렁찼죠.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복래는 말 한마디로 무게 재는 할매라고 불렸습니다. 저울 없이도 채소 무게를 정확히 맞춰주는 신기한 능력 때문이었죠. 복래 할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옆 가게 생선장수 박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50대 중반인 박 사장은 복래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있었죠. 이래야 장사가 되지. 게으르면 굶어야 되는 거야. 복래는 손에 흙이 묻은 채로 물을 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손님들이 줄어들고 있었죠. 오전 9시쯤 시장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젊은 남자들 서너 명이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머리를 형광색으로 염색하고 온몸에 문신을 새긴 채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어이 할매들, 오늘도 장사 잘 되나? 선두에 선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름은 강민수 26살로 이 일대 건달들의 리더였죠. 복래는 눈살을 찌푸리며 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뭔 일이야 젊은 것들이? 할매, 우리가 이 시장 관리비 받으러 왔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만 내시면 돼요. 관리비라니 그게 뭔 소리야? 복래가 되물었지만 강민수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무서우잖아요. 도둑도 많고 사기꾼들도 많고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다른 상인들은 이미 겁에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거부했던 상인들도 하나둘씩 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썩 꺼져. 복래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강민수는 오히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할매, 그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고 살려면 일을 하든지 해야지. 왜 남한테 패 끼치고 그래? 복래의 말에 강민수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고 물러섰죠. 다만 가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할매, 다음에는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우리도 참을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들이 떠난 후 시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말을 아꼈죠. 복래만 혼자서 계속 채소를 다듬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불안했습니다. 요즘 세상 무섭다더니 내 장사도 이젠 끝인가. 복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6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죠. 예전에는 시장이 어수선해도 상인들끼리 뭉쳐서 해결했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조금씩 들어왔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복래는 평소처럼 밝게 장사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저녁 무렵 복래는 가게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내일은 어떨지 확신할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나야, 할매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복례는 서울에 있는 손녀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유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장 근처 고시원에서 한 젊은 여성이 창문 너머로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었죠. 유나는 이틀 전부터 이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휴가를 내고 외할머니를 몰래 보러 온 것이었죠.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까? 유나는 망원경을 들고 시장을 관찰했습니다. 오늘 오토바이를 타고 온 젊은이들의 행동을 모두 봤죠. 할머니가 당당하게 맞섰지만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유나는 28살로 겉보기에는 평범한 직장 여성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임대 소속의 특수부대원이었죠. 그동안 할머니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내일도 저런 일이 생기면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죠. 하지만 아직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할머니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남산시장.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장날 아침이었습니다. 남산시장에는 평소보다 2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상인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복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김치와 채소를 정성스럽게 진열했습니다. 장날은 한 달 수입의 절반을 좌우하는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례 할매, 오늘 김치 어떤가요? 단골 손님 박 여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복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치통을 열어보였죠. 어제 막 담갔어요. 맛보세요. 박 여사가 김치를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복례 할매 김치가 최고예요. 5포기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해 드릴게요. 복례는 기분 좋게 김치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그 예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어제와 똑같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수와 그 일당들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6명이나 되었습니다. 어이 할매들, 오늘은 장날이네. 강민수가 큰 소리로 외치며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고 상인들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돈 벌기 좋은 날인데 우리도 좀 나눠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강민수는 복례의 가게로 바로 향했습니다. 어제 가장 강하게 저항했던 것이 복례였기 때문이었죠. 할매, 어제 우리 말 생각해 봤어요? 무슨 말을 생각해? 썩 꺼지라고 했잖아. 복례는 어제보다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죠. 할매, 그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우리도 참을성이 한계가 있거든요. 강민수는 복례의 가게 앞에 놓인 김치통을 발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복례는 깜짝 놀라며 김치통을 보호하려 했죠. 뭐 하는 거야? 손님들 먹을 건데. 그럼 돈 내세요. 30만 원만 내시면 우리가 보호해 드릴게요. 보호는 무슨, 너희들한테서 보호받아야 할 판인데. 복례의 말에 강민수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강민수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죠. 이게 장사냐? 돈이나 내. 강민수는 복례의 김치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김치통이 넘어지면서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가 바닥에 쏟아졌죠.
붉은 김치 국물이 시장 바닥을 적시며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나! 주변 상인들이 놀라며 외쳤습니다. 복내는 바닥에 쏟아진 김치를 보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니들이 사람 새끼들이냐? 복내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강민수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할매, 말 예쁘게 해요. 우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뭐야? 복내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웠죠. 오랫동안 앓아온 심장병이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할매, 박 사장이 급히 달려와 복내를 부축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걱정스럽게 모여들었죠. 119 불러요. 빨리. 하지만 강민수와 그 일당들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죠. 에이, 뭘 그렇게 오버해. 우리는 간다. 강민수는 마지막으로 복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매, 다음에는 좀 더 협조적으로 나와요. 우리도 양심은 있거든요. 이들이 떠난 후 시장은 술렁였습니다. 상인들은 복내를 둘러싸고 걱정스럽게 지켜봤죠. 다행히 복내는 잠시 후 의식을 되찾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복내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나였죠. 유나는 할머니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놈들이. 유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특임대에서 훈련받은 군인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나는 강민수 일당이 떠나는 방향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과 인상착의를 모두 기억해 두었죠.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복내는 상인들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김치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한 달치 김치가 다 버려졌네. 복내 할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상인들이 하나둘씩 나서서 바닥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복내의 하루 수입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복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장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손님들도 무서워서 발길을 끊었고 상인들도 위축되어 있었죠. 평소 활기찬 장날과는 정반대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복내는 기력 없이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거의 아무것도 팔지 못했죠. 설상가상으로 김치까지 버려서 손실이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죠. 유나야, 할매가 이래도 되는 건가? 복내는 손녀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 이런 일을 말할 수는 없었죠. 괜히 걱정만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나가 강민수 일당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유나는 이들의 아지트를 찾아내기 위해 조심스럽게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유나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유나는 강민수 일당을 끝까지 미행했습니다. 이들은 시장에서 약 3km 떨어진 폐건물 지하에 아지트를 두고 있었죠. 유나는 특임대에서 배운 은밀 침투 기술을 활용해 건물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역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유나는 망원경으로 아지트 내부를 관찰했습니다. 강민수 외에도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있었고 벽에는 남산시장 주변 지도가 붙어 있었죠. 이들이 단순한 동네 깡패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범한 장사복 차림으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힘없이 앉아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상인회장인 김덕수가 복례에게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인 김덕수는 이 시장에서 30년째 건어물 장사를 하고 있었죠. 별 수 있나? 그냥 참고 살아야지. 복례는 체념한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덕수의 표정도 어두웠죠. 복례 할매, 싫은 말이. 상인들끼리 회의를 했는데요. 무슨 회의? 저놈들한테 돈을 내주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대로 가면 장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복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덕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왜 저런 건달들한테 돈을 내야 해?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상인들이 무서워해요. 어제 복례 할매한테 일어난 일 보고 다들 겁을 먹었거든요. 그때 유나가 이들의 대화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김덕수와 복례는 갑자기 나타난 젊은 여성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 근처에 이사 온 사람인데 어제 일을 봤거든요. 유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복례는 유나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고맙긴 한데 아가씨 같은 사람이 끼어들 일은 아니야.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유나는 상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해보셨어요? 김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봤지만 소용없어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덕수는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뭐요? 저놈들이 경찰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유나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깡패들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집단일 가능성이 높았죠. 오후에 유나는 상인들을 모아 비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에서 15명 정도가 모였죠.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유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돈을 내주면 일시적으로는 조용해질지 모르지만 결국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거예요.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아가씨 말이 맞긴 한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경찰도 믿을 수 없고 시청에서도 관심 없고 상인들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복례가 입을 열었죠. 그럼 우리끼리라도 뭔가 해보자. 복례 할매, 내가 78년 살면서 저런 놈들한테 굴복하고 살 수는 없어. 복례의 단호한 말에 상인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아가씨가 뭘 할 수 있는데? 김덕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유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저 경호 일을 좀 해봤거든요. 이는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진실이었습니다. 특임대에서 요인 경호 훈련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민간 경호업체에서 일한 적은 없었죠. 경호? 상인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좀 알아요. 유나는 상인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저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야 해요. 언제 오는지, 몇 명이 오는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말이에요. 상인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을 하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해요? 물론이에요. 요즘 휴대폰 성능이 좋잖아요. 유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정보 수집 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끼리 연대하는 거예요. 누군가 공격당하면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해요. 복례가 유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뭉치면 저놈들도 함부로 못할 거야. 회의가 끝난 후 상인들은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력감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 무렵 유나는 복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고마워, 아가야. 내가 나타나서 정말 다행이야. 복례는 유나를 친손녀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정이 가는 구석이 있었죠.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유나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머니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죠. 시기가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다시 강민수 일당의 아지트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죠. 특임대에서 배운 야간 정찰 기술을 발휘해 건물 안까지 침투했습니다. 내일은 남산시장 전체를 접수한다. 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는 숨을 죽이고 대화를 들었죠. 복례 할매부터 확실히 굴복시켜야 해. 저 할매만 넘어뜨리면 나머지는 쉬울 거야. 유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할머니, 내가 지켜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상인들에게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주었죠. 특임대에서 배운 감시 기술을 민간에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에 숨겨놓으면 되나요? 복례가 손바닥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여기 채소 바구니 뒤쪽에 설치하면 돼요. 아무도 모르게 촬영할 수 있어요. 유나는 능숙하게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가야, 내가 경호 일했다고 했는데 이런 장비는 어디서 구한 거야? 아,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빌려온 거예요. 유나는 얼버무렸지만 복례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일이 더 급했죠. 오전 10시경 예상대로 강민수 일당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1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몰려온 것이었죠. 오늘은 확실히 정리하자. 강민수가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유나가 어젯밤 엿들은 계획이 실행되는 순간이었죠. 강민수 일당은 시장 입구부터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상인들을 압박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이었죠. 할매, 오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강민수가 복례의 가게로 직진했습니다. 복례는 유나가 준 비상벨을 눌렀고 곧바로 다른 상인들에게 신호가 전달되었죠. 너희들 또 왔구나. 복례가 당당하게 맞섰지만 강민수는 이번에는 더욱 거칠게 나왔습니다. 할매, 어제까지는 참아줬는데 오늘은 안 돼요. 돈 내시거나 아니면. 강민수는 말을 멈추고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니면 뭐? 장사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 순간 유나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단한 운동복을 입고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가야, 위험해. 빨리 피해. 하지만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죠. 이분들한테 사과하세요. 뭐? 강민수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가 뭔 소리야? 사과하라고 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특임대에서 훈련받은 군인의 기색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강민수는 비웃으며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나대는 거야? 하지만 유나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서며 강민수와 마주섰죠. 할머니들한테 사과하고 돈 돌려드리세요. 이 여자가 정말. 강민수가 유나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순식간에 강민수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죠. 특임대에서 배운 관절기였습니다. 아! 강민수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하들이 깜짝 놀라며 달려들려 했지만 유나는 강민수를 인질로 잡고 있었죠. 다들 물러서세요. 안 그러면 팔이 부러져요. 유나의 위협에 조직원들이 주춤했습니다. 복례를 비롯한 상인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죠. 아가야, 너 도대체... 할머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유나는 강민수를 놓아주며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이 시장에 나타나지 마세요. 강민수는 손목을 부여잡으며 유나를 노려봤습니다. 너, 기억해둬.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 같이 죽는다. 협박이네요. 녹음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유나가 휴대폰을 보여주자 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출발. 강민수는 부하들과 함께 급히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조직원들이 떠난 후 상인들이 유나를 둘러쌌습니다. 아가씨, 방금 그게 뭐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상인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복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복례가 유나를 데리고 시장 뒤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단칸방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이제 말해봐. 넌 대체 누구냐? 복례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할머니, 사실은 유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저는 특임대 소속이에요. 특임대? 네, 군인이에요. 복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자세히 쳐다봤죠. 그럼 처음부터 나를 도우려고 온 거야? 아니에요. 저는 원래 휴가 중이었는데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유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외할머니가 계시거든요. 할머니를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생각나서. 복례는 유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그럼 내가 군인이라는 게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유나의 단호한 대답에 복례는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딸이 있다니. 복례는 유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녀를 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고마워, 아가야. 정말 고마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할머니. 저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유나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수는 아지트에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죠. 저 여자 정체를 알아내야 해. 그리고 복례 할매부터 확실히 처리하자. 형님, 어떻게 할까요? 내일 밤에 할매 집으로 찾아간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말이야. 유나는 이런 위험을 예상하고 복례의 집 주변에 감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상계획도 세워두었죠. 할머니, 오늘 밤은 제가 여기서 지킬게요. 그래도 되겠어? 네, 괜찮아요. 유나는 창문 쪽에 자리를 잡고 밤새 경계를 섰습니다.
특임대에서 익숙해진 야간 감시 임무였죠. 새벽 3시쯤 유나의 감각이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집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죠. 드디어 왔구나. 유나는 복례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0분 유나의 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복례의 집 주변으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죠. 강민수를 포함해 5명이었습니다. 유나는 특임대에서 훈련받은 야간 전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복례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현관 쪽으로 이동했죠. 할매 집이 여기 맞나? 맞아. 조용히 해. 깨우면 안 돼. 강민수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유나는 숨을 죽이며 이들의 동향을 파악했죠. 문 따는 건 내가 할게. 조직원 중 한 명이 도구를 꺼내 문고리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죠. 갑자기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유나가 안에서 문을 연 것이었죠. 어서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유나의 차분한 목소리에 강민수 일당은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죠. 뭐지? 왜 깨어 있어? 할머니를 해치려고 왔죠? 그럼 저부터 상대하세요. 유나는 문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들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우리는 할매와 할 일이 있어. 강민수가 유나를 밀치려 했지만 유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비켜 강민수를 넘어뜨렸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근접 전투술이었죠. 조용히 하세요. 할머니 깨시면 안 돼요. 유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현관에서는 한 번에 한 명씩밖에 접근할 수 없었죠. 유나는 이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을 관절기로 제압하고 두 번째는 발차기로 밀어냈죠. 이 여자 뭐야? 왜 이렇게 강해? 조직원들이 당황했지만 강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덤벼. 여자 하나가 뭐라고. 하지만 유나의 실력은 이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특임대에서 수년간 훈련받은 격투술은 동네 깡패들이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아, 마지막 조직원까지 제압된 순간 복례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뭔 소리야? 복례가 잠옷 차림으로 나오더니 현관에 쓰러진 남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가야, 이게 뭐야? 할머니, 괜찮아요. 다 해결됐어요. 유나는 강민수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경고했잖아요.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이 정도로 끝날 줄 알아? 우리 뒤에는 큰 조직이 있어. 강민수가 마지막 허세를 부렸지만 유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큰 조직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서 확인해 보죠. 유나가 휴대폰을 꺼내자 강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잠깐만. 경찰은 안 돼. 왜요? 떳떳하면 상관없잖아요. 유나는 이미 강민수 일당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찰과 연결되어 있다고 허풍을 떨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동네 깡패에 불과했죠. 알겠어. 우리가 잘못했어. 강민수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상인들한테서 뜯어낸 돈 모두 돌려주세요. 그건 좀. 싫으면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죠. 결국 강민수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 내일까지 모든 돈을 돌려줄게. 오늘까지요. 오늘? 지금 당장 가서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강민수는 어쩔 수 없이 부하들을 데리고 아지트로 돌아갔습니다. 1시간 후 이들은 정말로 돈을 가지고 돌아왔죠. 여기 있어.
지금까지 모은 돈 전부야. 강민수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나가 확인해 보니 상당한 액수였죠. 이제 다시는 이 시장에 나타나지 마세요. 알았어. 다신 안 올게. 강민수 일당이 완전히 물러간 후 복례는 유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아가야, 넌 정말 특임대가 맞구나. 네, 할머니. 그런데 왜 휴가 중에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거야? 유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저에게도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개인적인 이유? 제 외할머니도 시장에서 장사하세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을 당하셨거든요. 유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너무 어렵고 무력했거든요. 복례는 유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준 거구나. 네. 할머니를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이번에는 꼭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복례는 유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상인들을 모아 강민수 일당이 가져온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상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말 돌려받은 거예요? 네, 전부 다요. 상인들이 환호했지만 유나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저들이 포기했다고 해서 다른 조직이 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김덕수 상인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상인회를 더 조직적으로 운영해야 해요. 그리고 경찰과도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고요. 유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도와가며 지내는 거예요.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질 수 있어요.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연대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그날 오후 유나는 복례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마워, 아가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복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넌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수 있어? 휴가가 일주일 더 남았어요. 그럼 그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면 어때? 복례의 제안에 유나는 기뻤습니다. 정말요?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내가 우리 집 딸 같은 걸. 유나는 복례를 할머니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죠. 강민수가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흘이 지난 오후 복례가 평소보다 늦게 시장에서 돌아오지 않자 유나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오후 6시면 집에 오는데 이미 7시가 넘어 있었죠. 할머니, 어디 계실까? 유나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가게는 이미 문이 닫혀 있었고 다른 상인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죠. 복례 할매 못 봤어요? 김덕수에게 물어보니 이상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복례 할매는 손님하고 같이 나갔어요. 1시간 전쯤에. 손님이요? 네, 정장 입은 남자들이 와서 복례 할매를 찾더라고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유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사람들 어떻게 생겼어요? 글쎄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고 말투가 예의 바른 편이었어요. 복례 할매도 별로 거부하지 않고 따라갔거든요. 유나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강민수 일당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 것 같았죠.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아세요? 시장 뒤쪽 골목으로 나갔어요. 유나는 급히 그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특임대에서 훈련받은 추적 기술을 발휘해 주변을 샅샅이 살펴봤죠. 시장 뒤편 골목에서 유나는 복례의 털실 한 가닥을 발견했습니다.
복내가 오늘 입었던 카디건에서 떨어진 것 같았죠. 할머니가 일부러 남긴 건가? 유나는 그 털실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몇 미터마다 작은 실 조각들이 떨어져 있었죠. 복내가 위험을 감지하고 일부러 흔적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흔적은 시장에서 약 1km 떨어진 폐건물까지 이어졌습니다. 유나는 건물 주변을 정찰하며 내부 상황을 파악했죠. 목소리가 들려. 유나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창문 틈으로 내부를 엿봤습니다. 복내가 의자에 앉아 있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앞에 서 있었죠. 할머니, 우리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만 하고 싶었어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유나는 그 속에 숨은 위협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복내가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직원들이 시장에서 좀 곤란한 일을 당했더라고요. 직원들? 강민수라는 애 아시죠? 그 애가 우리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거든요. 유나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강민수 뒤에 진짜 조직이 있었던 것이죠. 그 애가 할머니한테 혼쭐이 났다고 하던데 그 일을 해결한 게 누구인가요? 내가 왜 그걸 말해야 해? 복내는 끝까지 유나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할머니, 협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안 그러면 중년 남자가 말을 멈추며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 유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돌진하면 복내가 위험해질 수 있었죠. 유나는 특임대에서 배운 심리전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밖에서 휴대폰으로 내부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경찰서입니다. 유나가 목소리를 바꿔 연기했습니다. 김복래 씨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서 수색 중인데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그쪽 건물 근처라고 하네요. 건물 안의 남자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금 수색팀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혹시 수상한 사람 보시면 신고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유나는 건물 뒤편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쪽에서 수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나는 혼자서 여러 명의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음성 변조 기술이었죠. 건물 안의 남자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형님, 경찰이 온 것 같은데요? 뭐? 벌써? 할머니 빨리 내보내고 우리는 뒷문으로 빠져야겠어요. 그래, 빨리. 몇 분 후 복내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유나는 즉시 달려가 복내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가야, 어떻게 찾았어? 털실 흔적 따라왔어요. 정말 영리하게 남겨놓으셨네요. 복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야. 그런데 저 사람들이 강민수 뒤에 있는 진짜 조직인 것 같더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유나는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동네 깡패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집단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죠. 할머니,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제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무슨 조치? 유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었지만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았죠. 사실은 저는 특임대 특수보호팀 소속이에요. 특수보호팀? 민간인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예요. 이번 휴가도 실은 민간보호훈련 차 내려온 거였어요. 복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나를 보호하러 온 거야? 아니에요. 정말 우연히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하지만 유나는 복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확신해요. 내가 해온 건 작전이 아니에요. 가족 지킨 일이에요. 복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족이라고 했니? 네.
할머니는 이제 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할머니와 손녀 사이가 된 것이죠. 하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날 밤 유나는 특임대 동기들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어.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이야? 민간인이 조직 범죄에 위협받고 있어. 공식 요청은 아니지만. 알겠어. 우리가 도와줄게. 유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남산시장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유나는 새벽부터 특임대 동기들과 비밀 작전 회의를 가졌고 오늘 오후에 결정적인 대결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죠. 할머니, 오늘은 시장에 나가지 마세요. 유나가 복례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들이 오늘 큰 일을 벌일 것 같아요.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해요. 하지만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도 함께 할 거야.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면 어때? 이건 내 문제이기도 하잖아. 복례의 고집에 유나는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제 뒤에서 안전하게 지켜봐 주세요. 오후 2시 예상대로 시장에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복례를 납치했던 중년 남자가 이번에는 더 많은 조직원들과 함께 왔죠. 저번에 우리를 농락한 게 누구인지 나와봐. 중년 남자가 시장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상인들은 무서워서 가게 안으로 숨었고 시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죠. 제가 찾는 사람입니다. 유나가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평상복이 아니라 특임대 훈련복을 입고 있었죠. 너였구나. 어린 여자애가 우리를 우습게 보는군.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법대로 처리하려는 거예요. 유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법대로? 웃기는군. 여기서 법이 뭔 소용이야? 중년 남자는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1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유나를 둘러쌌죠. 그때 시장 입구에서 의외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나의 특임대 동기들이었죠. 민복을 입고 있었지만 훈련받은 군인 특유의 기색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뭐지? 저들은 누구야? 조직원들이 당황했지만 중년 남자는 여전히 여유를 부렸습니다. 아무리 많이 와도 소용없어. 우리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거든. 하지만 유나는 이미 다른 준비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유나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복례 납치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이 영상은 이미 경찰서와 언론사에 전송되었어요. 중년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고요. 유나의 말에 조직원들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시장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인근 건물에서는 방송국 취재진들이 망원 렌즈로 촬영하고 있었죠. 당신들의 모든 행동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어요. 이는 유나가 어젯밤 특임대 동기들과 함께 준비한 작전이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었죠. 실시간 시청자가 10만 명을 넘었네요. 유나의 동기 중 하나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중년 남자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폭력을 사용하자니 모든 것이 생중계되고 있고 그렇다고 물러서자니 체면이 서지 않았죠. 너 정말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구나. 함정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예요.
그때 시장 입구로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들어왔습니다. 유나가 미리 신고해 둔 것이었죠. 모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으세요. 경찰들이 확성기로 지시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중년 남자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줄 알아? 우리는 더 큰 조직과 연결되어 있어. 그럼 그 조직도 함께 처리하면 되죠. 유나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유나가 수갑을 꺼내 중년 남자에게 채웠습니다. 특임대에서 민간 체포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였죠.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협박, 감금, 공갈 혐의입니다. 중년 남자가 마지막으로 유나를 노려봤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조직원들을 연행해가는 동안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나와 박수를 쳤습니다. 유나야, 고마워. 우리 시장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상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유나는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례가 유나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할머니. 유나는 복례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죠. 저녁 무렵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은 각자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맞았죠. 오랜만에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유나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복례가 물었습니다. 휴가가 내일까지인데. 그럼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거구나. 복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주 올게요. 할머니는 이제 제 진짜 가족이니까. 그래, 꼭 자주 와야 해. 그날 밤 유나는 특임대 동기들과 함께 작전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일로 민간보호 훈련도 완벽하게 마쳤네. 그래, 실전보다 더 실전 같았어. 동기들이 농담을 하며 웃었지만 유나는 이것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 유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시 평화로운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복례와 마지막 아침을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없어도 괜찮으시죠? 당연하지. 이제 우리도 서로 지킬 줄 알게 됐잖아. 복례는 유나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손수 뜬 목도리였죠. 서울에서 목 따뜻하게 하고 다녀.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유나는 목도리를 받으며 다시 한번 복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가봐야겠어요. 응, 조심히 가고 자주 연락해. 유나가 시장을 떠나는 모습을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나는 이곳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산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상인회는 더욱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경찰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되었죠. 무엇보다 상인들 사이에 서로를 돕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새벽부터 채소 가게를 열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표정이 훨씬 밝아졌고 손님들과의 대화도 더욱 활기찼죠. 복례 할매,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단골 박 여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복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녀 같은 유나를 얻었다는 기쁨이 온 얼굴에 드러나 있었죠. 오후 3시쯤 복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에게서 온 전화였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가야, 잘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시장이 정말 평화로워졌어.
유나와 복례는 매일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죠.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이번 주말에 내려갈 수 있게 됐어요. 복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언제 와? 토요일 오후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그럼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은 후 복례는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복례의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봤죠. 복례 할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김덕수가 물었습니다. 우리 유나가 이번 주말에 온대. 아, 그 특임대 아가씨요? 정말 좋으시겠네요. 상인들도 유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구원해준 은인이었기 때문이죠. 토요일 오후 유나가 약속대로 남산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였죠. 할머니, 아가야. 복례와 유나가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한 달 만의 재회였지만 마치 몇 년을 기다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의 감동적인 재회를 본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유나 왔구나. 우리 시장의 구세주가 돌아왔네. 상인들의 환영에 유나는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셨죠? 당연하지. 내 덕분에 정말 평화로워졌어. 그날 저녁 상인회에서는 유나를 위한 작은 환영회를 열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모든 상인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했죠. 유나야, 이제 우리 시장 명예상인이야. 김덕수가 농담하며 말했습니다. 명예상인이요? 그래, 내가 우리를 지켜줬으니까 당연히 가족이지.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유나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도 여기가 진짜 고향 같아요. 복례가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나도 누구 엄마, 누구 할매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산다. 복례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78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복례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선언한 순간이었죠. 할머니도 이제 유나의 할머니예요. 유나가 복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유나 할머니야. 복례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복례와 유나는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특임대 특수보호팀 얘기 기억하세요? 응, 기억해. 사실 그게 정식 부서가 될 수도 있대요. 복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네, 저희가 여기서 한 일이 상부에 보고되었는데 민간 보호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받았어요. 유나의 말에 복례는 뿌듯해했습니다. 그럼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네. 네, 그리고 만약 정식 부서가 되면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곳 부산에 지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정말? 복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할머니와 더 자주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정말 좋겠다. 복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유나와 복례는 함께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시장을 찾았고 상인들도 활기차게 장사를 했죠. 할머니, 여기서 평생 장사하실 거예요? 글쎄, 이제 나이도 많고. 하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복례의 말에 유나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시장 상인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아보시는 건 어때요? 새로운 역할? 네, 다른 시장에서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가장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복례는 그 제안에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오후가 되자 유나는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별이 그렇게 슬프지 않았죠. 곧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래, 꼭 와야 해. 복례는 유나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담근 김치였죠. 서울에서 맛있게 먹어. 고마워요, 할머니. 유나가 시장을 떠나는 길에 모든 상인들이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요. 다음에 또 와야 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복례와 유나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할머니와 손녀지. 버스가 도착하자 유나는 복례를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버스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복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멀리 서울에 자랑스러운 손녀가 있었고 시장에는 가족 같은 상인들이 있었죠. 저녁 무렵 복례는 시장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웠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내일을 기대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나야, 할머니는 행복하다. 복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처럼 복례의 마음도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유나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수보호팀이 정식 부서로 승인되었고 부산 지부 설치도 확정되었다는 것이었죠. 할머니, 이제 정말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전화 속 유나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며 복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남산시장에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할머니와 손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 버튼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